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바로 찾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코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코님께서 시들문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쪽에 아마 많이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돌비 네. 하기 전에 좀 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좀 장기침이 좀 많이 나서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 거야. 뭐 100번, 1000번 양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사연은요, 네. 긴급으로 제가 좀 바꾼 사연이기도 하고, 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아는 후배한테 듣게 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형태로 이야기로 풀어드린다면, 네. 이 후배가 선배님 자기 사연을 들어보고 좀 판단을 내려달라. 무슨 의미심장을 하냐, 뭐 돌비에 풀어도 되는 거냐 하니까 이거를 풀어야지만 될 것 같기도 한다. 왜냐, 우리 사촌 형님도 이 선배님 사연을 다 들었다. 그러냐, 팬이네, 고맙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곡한 부탁이 사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산이님을 좀 만나면 안 되겠냐. 네, 네. 산이님이 본명은 아니시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본명은 당연히 아니시니 좀 만나면 안 되겠냐. 근데 내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사실 이거 좀 싫어하는 친구인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알겠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들었어요. 저는 언뜻 흘린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말을 한 적이, 그래 말해봐, 계속 뜸들이지 말고. 얘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후배가 자기 사촌형 이야기인데, 후배 사촌형 이름을 돌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돌비라는 사촌형이 현재 나이가 88년생이래요. 그리고 최근에 돌싱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직업은 좋아요.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총각 시절에도 엄친하였대요. 키도 180이 넘고 외모도 잘생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도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또 유학생활을 해서 외국어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애죠.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도 어리고 하니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그 얼굴값을 좀 해요.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성향이에요. 아. 연애를 쉰 적이 없대요. 자기 일생에 정말 연애를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네. 내가 여자라면 매력적인 몸이다. 누군가를 헤어지면 한 달을 쉬지 않는다. 무조건 다시 연애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이런 식의 남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네. 이 인기 많은 것도 나이 앞에서는 결국에 돌빈이 굴복이 되잖아요. 어허, 슬픈데. 그쵸? 그렇죠. 예, 예. 네, 어느 순간 나이가 차다 보면 예. 이제 결혼을 해야 하고, 이제 나도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운명의 상대를 만났대요, 회사에서. 이 와이프도 한국에 지사를 와서 일을 할 때쯤 예. 서로 이제 눈이 맞았대요. 이 친구도 해외에서 일을 했었고 또 한국 지사로 왔고, 와이프도 그 해외 지사에 잠시 있었는데 한국 지사에 왔을 때 딱 눈이 맞았대요. 너무 이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그러면 제 후배한테는 이분이 사촌 형수님이겠죠? 사촌 형수님인데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굉장히 빨랐대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면서 가정을 딱 이루어질 때쯤 형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사실 본사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커리어를 좀 쌓는 여성들의 욕심은 있죠. 이제는 한국에서 나도 일하고 있지만 나도 오빠처럼 본사에서 몇 년 있고 싶다. 허락해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돌비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신혼이잖아요. 사실 고민 엄청 많이 되죠. 그래도 와이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허락을 해야지. 돌비 형도 흔쾌히 허락을 하고 찬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러기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됐대요. 시간이 흘러서. 어찌됐든 합의가 됐으니까요. 신혼이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퇴근을 하며 영상통화도 하고 일상을 간추려서 말하면서 오빠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뭐 이런 닭살스러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한계가 와요. 남자는 한계가 오는데 외로움이 급 밀려오는 시즌이 왔었나 봐요. 이 돌비가. 그래도 항상 연애를 깨끗하게 했던 남자였대요. 돌비는요. 네. 인기는 많았지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런 나쁜 짓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유부남이 됐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건 좀 피하고 싶었나 봐요. 안 하던 운동들을 하면서 이 성욕을 조금 주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오니까 조금 외로웠나 봐요. 밤길을 걷던 중에 외로웠는데 한 밤 12시쯤이었나? 모든 가게가 마감을 하는 시즌이었는데 어떤 딱 한 가게가 문을 열어 있는 거예요. 눈에 띄어서 문이 열려 있는데 어느 바였다고 하더라고요. 2층짜리 바였는데 보통 바라면요 입구든 뭐든 솔직히 화려하잖아요. 돌비님이 생각하기에도. 저도 뭐 건전하게 가봤는데 인테리어도 좋고 되게 삐까뻔쩍하거든요. 예. 그런데 바에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2층이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옛날 쇠덩이 계단이에요. 철계단? 팅팅. 네, 철계단, 쇠덩이. 저희는 예. 경상도로 표현하면 뭐 쇠덩이, 철계단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엄청 오래됐고 간판이 또 딸랑 세 글자예요. 막 화려한 그런 LED 간판이 아니고 BAR, 바 이게 다예요.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었나? 오다 가다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장사를 하는 거였구나. 그때는 무슨 호기심인지 몰랐는데 뭔가의 이끌림에 끌려서 거기를 올라갔대요. 그 가게를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바 안에도 옛날 다방 카페 같은 분위기였대요. 인테리어도 다방 인테리어 막 그랬어요. 바 테이블은 있거든요. 신식 디자인은 굳이 말하자면 아니라는 거겠죠. 가게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길래 저기요 하니까 주방 뒤쪽에 방이 하나 있는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형은 엄청 놀랐대요. 돌비 형이 엄청 놀랬다고 하는데 바 분위기는 허름하고 낡았는데 여성분은 인스타에 나오는 정말 그런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나오는 거래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자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했대요. 그런데 엄청난 미인이었대요. 뭔가 또 사람을 홀리게 하는, 첫인상에 사람을 홀리게 하는 그런 미모였다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 여성분이 형님을 보면서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딱 느꼈대요. 그 돌비라는 친구가.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예약 손님이세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바에서 예약 손님? 이런 뭐 생각을 했지만은 간단하게 한잔하고 싶어서 왔는데 뭐 좋은 술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예, 약간 이런 식 반응 있죠, 여성분이. 뜸을 들이면서 버번 콕이나 뭐 진토닉 같은 거 드실래요? 말을 하니까 네, 아무거나 주라고. 간단하게 칩스랑 그냥 주면 된다고, 좀 취하고 싶어서 그런다 말을 하니까 바텐더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너무 이쁜 나머지 이 돌비가 술과 뭐 칩스를 먹으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대요. 폰을 만지면서. 그런데 그 여성분이 형님한테 와서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왜 이런 데 와서 술을 마시냐, 요즘 청년들은 뭐 삐까뻔쩍 뭐 옥타곤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또 바텐더 보니까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센스 있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가는 길에 취하고 싶어서 왔는데 뭐 오다 가다가 여기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와본 거다라고 말하니까, 아 그러시냐, 여기 또 손님도 없어서 오히려 조용한 게 더 좋은 것 같다, 여기 또 이렇게 미인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또 드립도 막 치고 그랬대요. 돌비도 나는 나쁜 놈 아니다, 그런 카사노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드립을 쳤다는데, 바텐더 분도 이걸 엄청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일상 대화도 하고 급으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친해졌대요. 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대략 오전 6시까지, 바가 좀 늦게 끝나기는 했거든요. 보통 바도 늦게 끝나는데 오전 6시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도란도란 나눴는데, 이 돌비라는 친구가 너무 행복했대요. 아니 오늘 금만남인데 이 이야기도 이렇게 잘 돼?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약간 표현을 했대요. 아 오늘 대화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네요, 아침 다 됐고. 그런데 그 여성분이 미끼를 물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소파도 많고 저희 뒤에 옷 갈아입는 방도 있는데 저기 자도 가도 되는데, 이렇게 여성분이 농담을 또 쳤다는데,
이 돌비 친구는 거기서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냅다 입술 공격을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둘만의 새벽에 전투를 벌여뒀대요.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1시간을 넘게 그 가게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전투가 끝나면 체력은 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1시간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몇 시간을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제 주말이고 출근도 안 하기에 눈을 뜨니까 오전 8시였대요. 근데 가게는 조용하고 옆에 있어야 될 바텐더 여성분이 안 보이더래요. 예. 가게 이리저리 둘러봐고 찾아봐도 안 보이더래요. 뭐야 이거 나만 놔두고 사람도 없고 어디 갔나. 아니 연락처라도 알면 내가 연락을 해보는데 그날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본 거라서 연락처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술하고 칩스 이런 먹은 것도 있으니까 계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집에는 또 가야 되고 피곤하고 혹시 몰라서 그냥 지갑에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놨대요. 메모지에 얼마 나왔는지 몰라서 50,000원짜리 2장 올려놓고 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모자라면 더 보내드리겠으니 연락처 남기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놔두고 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돌비라는 친구는 그 바텐더 여성이 새벽에 전투 벌인 것도 있고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예.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카사노바잖아요. 돌비님 이게 이 친구는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만났던 여자보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라는 엄청난 행복의 매혹을 좀 많이 느꼈대요. 근데 너무 의아했대요. 내가 왜 나보다 나이 많은 누나한테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술값이 제대로 나왔는가? 아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건가? 처음에는 그냥 어렴풋이 지나갔대요.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이 좀 흐르는 상태에서 평일에 이제 회사를 나가고 퇴근하는데 집에 또 와이프가 없으니까 뒹굴뒹굴 사실 거리잖아요. 남자는 심심하면요. 누굴 괴롭히고 싶은데. 근데 마침 TV에요. 타짜 영화를 보는데 정마담이 나오는 거래요. 거기서 아 예쁘다. 나 얼마 전 바텐더 여성분도 저 나이대 같은데 아 엄청 미인이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래요. 어이구야. 예. 예, 예림이죠. 네, 타짜에서. 네.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늦은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바를 또 가봤대요. 근데 간판 글자에는요. 전에는 분명 초록색 간판이었거든요. 바. 오늘은 빨간색이더래요. 내가 잘못 봤나? 분명 지난번에는 초록색 간판불이었는데 왜 오늘 빨간불이지?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가게 문을 여니까 그 매력적인 바텐더 여성분이 계셨더라고요. 형님을 보고 또 오셨네? 이렇게 반겨주는데 다른 테이블에 2팀 정도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전에 마셨던 거 누나 한 잔 주세요 주문을 하고 바텐더 여성분이 자기 테이블에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다른 쪽 테이블 남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안 들려서 그렇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르기는 뭐 하잖아요. 하염없이 폰만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바텐더 여성분이 돌비 귀 속에다가 미안해요. 그날 아침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놔두고 갔다. 미안해요. 그러는데 예. 그 귀 속에 그 야릇한 한마디가요. 이게 또 돌비의 흥분을 또 자아냈나 봐요. 네, 너무 좋았대요. 네. 근데 거기서 생각한 또 드립을 쳤대요. 목마른 자가 참아야죠. 이런 아름다운 분이 미안하다는데 이제는 좀 시원하네요. 이런 개 같은 드립을 치면서 또 대화를 했대요. 이거는 거기에서 직접 들었어요. 예. 네, 거기서 저희도 빵 터졌는데 또 대화가 어찌나 또 행복하던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대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뒤를 보니까 아까 있던 2 테이블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래요. 저 손님 언제 갔지? 온데간데 없고 그 바텐더 여성분과 둘만 남겨졌다고 하는데 아침 출근을 또 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여기 있어도 되냐? 그 바텐더 누나가 걱정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돌비의 마음이 나 이 사람 사랑하는가 보다. 또 이런 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부인이 있지만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묘한 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앞에서 듣고 있었지만 이거 미친놈인가 했지만 이게 좀 심각해 보였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때 바텐더 여성분이 그냥 오늘 가게 접을까? 지금 손님의 예약 전화가 오는데 받지 말까? 이렇게 돌비한테 말을 하는데 당연히 안 받으면 좋죠. 내가 오늘 누나 매출을 책임질게요. 또 드립을 쳤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누나가 벌떡 일어서더니
가게 문을 잠그고 간판불 스위치를 내리는 거래요. 그리고는 형한테 들이대면서 또 그날의 전투가 벌어졌대요. 전투, 그렇게- 가게 전투네, 완전. 예. 네, 그쵸. 벌써 두 번의 가게 전투죠. 해피타임이 그렇게 딱 끝나고 그 상태로 또 돌비가 잠이 든 것 같았대요. 근데 눈을 뜨니까 7시였던 거예요. 오전 7시. 일단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연차를 쓴 것도 아니라서 일단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 바텐더 누나를 찾았는데 또 지난번처럼 옆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계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간가 이 누나가 안 보이니. 지난번에는 이름을 못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름은 들었대요. 가게에 쓰는 예명이 은주래요. 바텐더 은주. 은주 누나 이러면서 찾는데 연락처 물어보는 걸 또 깜빡했네. 내가 얼마를 또 여기 놔두고 가야 돼. 지난번에도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또 메모지를 남겼대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해서 급하게 가봅니다.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 금액 얼만지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이체로 보내드릴게요. 은주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런데 그날 내내 연락이 없었대요.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대요. 왜 이상하다, 연락이 없지. 이번엔 나 계산도 안 했는데. 아니 공짜 술에 사실 이런 해피타임도 즐겼는데 메모지를 못 봤나? 이런저런 사실 그 구실을 만들어서 그 은주라는 바텐더가 사실 보고 싶었대요. 가봤대요. 계산은 안 하고 왔으니 이런 핑계로 가봐야 되겠다. 딱 명분은 명확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갔는데 간판불이 꺼져 있대요. 오라 가게를 안 하는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일단 집으로 돌렸대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그렇게 5일 동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불이 안 켜져 있대요. 못 갔죠. 근데 이미 이 돌비라는 친구는 마음과 몸이 은주라는 바텐더한테 가 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온통 그 바에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은 문은 열었겠지. 그런 기대감을 안고 갔지만 또 지속적으로 간판불이 꺼져 있어요. 와이프랑도 매일매일 하던 영상통화가 어느 순간 짜증이 나더래요. 오빠 뭐해? 뭐하긴 밥 먹지. 말다툼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며칠간 짜증이 나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냐고 그렇게 막 서먹서먹해졌대요. 와이프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바의 문은 안 열려서 좀 내가 잘못됐나? 마음이 조금 심란해서 뭔가 와이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대요. 사과를 하면서 언제 오냐. 다시 또 와이프랑은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렇게 바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때쯤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그 바에 드디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봤대요. 너무 기뻐서 올라갔대요. 친구들과 나발이고 보내고 그냥 올라갔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은주라는 바텐더가 아니라 다른 바텐더 여성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약하셨어요? 이 말을 하길래 돌비가 바에 예약을 하고 와요? 지난번에 은주 누나도 그런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당황한 말투로 뭐라고요? 예약 없이 오신 거라고요? 헐 그러는데 돌비는 그대로 은주 누나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돌비가 이렇게 물었다는데 은주 언니 한동안 못 나와요. 사정이 생겨서 잠시 쉰다고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게를 나온 거라서 이렇게 말을 듣는데 돌비가 그대로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은주 누나한테 계산을 좀 해야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연락처 좀 알 수 있냐.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꼭 사례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저희는 손님들한테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가 없대요. 당사자한테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은주씨 연락을 주는 게 그렇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돌비가 너무 아쉬운 나머지 알겠다. 저 돌비라는 사람인데 혹시 제 연락처는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만약에 은주 누나가 제 연락처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면 꼭 연락을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가게를 나오는데 그 여성분이 돌비 뒤통수에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어요. 저기요, 당신 다음에 여기 절대 오지 마요. 여기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다가. 네,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바에 술 마시러 오는 건 내 자유인데 이거 오지 말라고요? 속으로는 얘 단골 안 해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성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본인 거울 안 보냐? 지금 저기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좀 봐라. 정신 차리고 거울 좀 제대로 봐라. 그 말을 하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봤대요. 너무 놀랐대요. 내가 여지껏 출근을 하면서 봤던 거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입술은 터져 있고요. 어느 순간 다크서클도 엄청 내려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살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대요. 단기간에. 이게 뭔가 너무 오싹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보면 출근했을 때 내 얼굴은 사람이라는 게 돌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모습은 이거다라는 게 인식이 강해지면요. 나의 안 좋은 모습을 그냥 잊혀진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심리적인 것도. 너무 오싹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성분한테 다시 갔는데 이제 봤냐?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 다시는 오지 마라.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오는 게 아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왔대? 절대 오지 마세요. 의미심장한 말을 다시 한번 하길래 돌비가 그대로 가게로 나오는데 아까 들어가기 전 초록색 간판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었는데 나오니까 빨간색이네? 내가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바뀐 건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일단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와이프가 한국에 오게 됐죠. 분기에 한 번씩 온다고 하니까. 이 돌비의 초췌한 모습을 와이프는 오랜만에 보니까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와락 안아주면서 왜 이렇게 말랐냐고 눈물을 보이는데 이 돌비도 너무 미안해서 와이프를 꼭 안아줬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모든 부부가 그렇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사랑을 나누잖아요. 부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비님.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풀기가 안 된대요. 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뭔 짓을 했는데도 안 된대요. 와이프가. 이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돌비는 아까 단점이 여자도 많고 인기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대요. 형수님도 과거에 이 돌비가 인기 많은 걸 다 알았대요. 그리고 연애 시절에도 부부일 때도 돌비랑 사랑을 나눴을 때 절대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안 돼요. 와이프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풀기가 안 된다는 게. 그럼 당연히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병원 가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또 보니까 되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나는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다음날 바로 병원 갈 수 있는데 예약을 해서 다녀왔다는데 당연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며칠 또 검사 나온 거에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집에 있을 때마다 이 부부가 사랑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풀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주간 안 됐대요. 2주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사랑을 한 번도 못 했대요. 그렇게 형수님의 휴가가 끝이 나고 다시 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사로. 그런데 돌비는 와이프가 돌아가서 뭔가 홀린 듯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 다시 그 바를 가보자. 이쯤 되면 은주라는 누나라는 사람이 돌아와 있지 않을까? 그 누나를 보면 또 내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늦은 밤 거기를 가봤는데 다행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간판불에. 올라가 봤대요. 근데 거기에 드디어 오랜만에 만난 은주 바텐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비는요 엄청 기뻤대요.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매혹적인 얼굴에 은주라는 사람도 돌비 형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런데 돌비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오늘 너랑 이야기는 못할 것 같다. 좀 같이 있기 힘들 것 같다. 정말 미안한데 다음에 와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손님이 5, 6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바라도 물론 혼자 오는 손님이 있긴 하지만 가끔 친구들이랑 올 때도 있잖아요. 바가. 근데 전부 다 혼자 있는 거예요. 나이는 다양하게 혼자 있어서 그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은주 누나한테 나 언제 오면 되냐 말을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돌비야 손님 안 받고 너만 기다릴 테니까 그때 오면 될 것 같다고. 일요일? 내가 3일이나 누나 기다려야 되냐고 말을 하니까 미안하다고 나도 요즘 힘이 들어.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보고 싶었지만 기다리라니까 뭐 어쩌겠어요. 목마른 자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이 돌비 형이. 자기가 가게를 나오는데 자기 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수님이 있는 몇 주간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왜 몸에 반응이 오냐? 너무 좋았대요. 역시 은주 누나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대요. 중간중간 형수님이랑 통화를 하는데도 뭔가 짜증이 났대요. 통화 너머로 뭐라 막 욕을 하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일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대요. 은주 이 두 글자만 생각하자. 미친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요일 밤이 돼서 가게를 갔다는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대요. 왜? 연차까지 썼대요. 오늘은 누나한테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미친 나서 빠진 생각을 하면서 가게로 들어갔대요. 간판불은 초록불이었어요. 가게를 들어가니까 은주 누나가 자기를 보더니 총총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면서 막 그러는데 돌비는 거기서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대요. 나 누나 이렇게 보고 화요일부터 2주간 나도 해외 출장 가. 못 보면 어쩌나 했는데 잘됐다. 또 이렇게 돌비도 추파를 던졌대요. 그 은주라는 바텐더 여성도 오늘은 그냥 장사 안 해야 되겠다. 밤 10시인데 바로 간판불을 내리고 문을 잠가버렸대요. 그게 밤 10시였는데 기승전 또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후배한테 들은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때 돌비하고 후배를 만났을 때 입장으로 표현을 할게요. 거짓말인지 과장인지는 여러분에게 그냥 판단을 맡길게요. 네. 전투가 시작이 밤 10시에 됐다고 치면 쉬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쉬는 타임에 반응이 오면 또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반복을 했대요. 엄청나게 오래. 그때가 끝났을 때가 새벽 5시쯤이었대요.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자기가. 또 위체이탈한 거 아닌지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래도 행복했대요. 단 한 번도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을 둘이서 안 한 것 같았대요.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어느 순간 또 돌비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월요일 연차까지 썼잖아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분명 내 품에서 자고 있던 은주 누나는 오전 9시쯤 되니까 안 보이더래요. 또 어디 갔냐 이 누나.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봤는데 연락처를 또 못 물어봤냐고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말을 하나 해주는 게 항상 갈 때 돌비야 내 명함 들고 가 이랬던 기억이 난대요. 아, 예. 그래서 연락처를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아침마다 어딜 가는 거야. 아니 나만 놔두고 이거 내 가게도 아닌데. 오랜만에 또 큰 전투를 해서 그런지 아침이 돼서 내가 체력이 바닥인 걸 느꼈대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끝쪽 테이블에서 누워서 폰을 만지면서 기다렸대요. 누우면서 기다리는데 한 오후 1시쯤 됐을 때요. 가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래요.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약간 거친 경상도 말투로 네. 아우 씹그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참고로. 씹그 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뭔가를 찾으면서 들어오는데 피곤하지만 욕소리도 크고 발소리도 터벅터벅 나니까 조용히 있었대요. 끝자리에서 숨 죽이고 조용히 있었는데 뭔가를 찾았는지 이런 씹그 하면서 다시 가게를 나가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돌비는요. 이 등치도 있는 사람이 씹그 그리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거친 말로 표현하는 게. 아 여기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돌비도 주섬주섬 가게를 나갔는데 근데 가게 밖 도로에요. 전에 봤던 다른 바텐더 여성분 있죠.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씹그 거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돌비를 보고 아니지 손님 당신 여기 왜 나오는 거라고 당황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출근 안 하냐고 지금 평일인데 왜 당신 여기 있냐면서 약간 짜증과 화를 내면서 그 여성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죄송하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여기 잠시 잠이 들었다. 나갔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그 여성분이 딱 말을 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여기 오지 말라고. 사람 말을 무슨 개똥으로 알아듣냐고.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주 누나 단골로서 술 마시러 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건 내 마음 아니냐고. 왜 자꾸 지랄이냐고. 이제 또 여기서 승질을 냈대요. 그렇게 받아치니까 갑자기 여성분 주머니에서요. 껌이랑 담배 하나를 주는 거예요.
너 담배 하나 피고 담배 다 피고 나서 껌은 꼭 5분 이상 씹고 집에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아무리 은주 언니가 보고 싶어 하더라도 오지 마라. 나는 경고했다 보며 이 말을 하면서 아까 가게에 봤던 그 남자랑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개소리를 저렇게 해. 나 담배 피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담배는 그 자리에서 밟아버리고 껌은 양치를 안 해가지고 그냥 씻고 갔대요. 그렇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은주 누나는 아침마다 도대체 어딜 가냐고 전투가 끝이 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어느 순간 반응이 없었는데 누나를 보니까 이런 7시간 동안 풀기가 됐다는 게 또 너무 행복했대요. 집에 가면서. 좀 미안한 사람이 있지 하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나 어떤 바에서 여성 때문에 내 몸이 나은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못하잖아요.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렇게 자기만의 기쁨을 추스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렇게 집에 가서 아까 2주 출장을 간다고 했잖아요. 해외를 나갔대요. 근데 해외에 있는 동안에 와이프보다는 그 은주라는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연락처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연락처를 못 받고 처잠이 들었구나. 엄청난 풀기 반응이 또 왔대요. 생각만 하는데. 먼 태국이잖아요. 출장을 왔대요. 그때는. 직장 동료들과 룸사롱이나 불법 마사지방 같은 데를 갔대요. 도저히 여기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사연 아니니까. 이상하게 또 거기서 와이프하고 있을 때처럼 그런 주점이나 이런 데서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래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완전 한 사람한테만 사랑을 하고 있구나.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만 주구장창 몇 주간 날렸더래요. 한국에 가면 빨리 은주 누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그냥 머리에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장 기간이 끝이 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면세점에 들려서 은주 누나를 위한 샤넬 향수를 좀 샀나 봐요. 그리고 짜잔하면서 나타나서 줘야지 그런 미친 생각을 가지며 선물을 샀다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짐을 추스리고 조금 회사에 볼일 볼 거 다 보고 가게를 갔대요. 이번엔 가게를 가면 반드시 은주 누나 명함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가게를 가는데 가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일전에 봤던 초록불도 빨간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가게 문 닫았네. 허탈하게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가고 그 다음날 마찬가지 또 그 다다음날 1주 가까이를 계속 밤마다 가봤는데 간판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 보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고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했대요. 화도 자주 내고 후배들한테. 그리고 와이프랑 통화할 때마다도 뭐 말할 때마다 그냥 짜증을 냈대요. 와이프한테.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있을 거라는 마음에 또 밤 늦은 시간에 그 가게를 갔대요. 역시나 또 불은 꺼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화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어떤 용기가 생겨서인지는 모르겠었대요. 가게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가게를 올라갔대요. 당연히 간판불은 꺼져 있으니까 가게 내부도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오늘 안 보면 화가 날 것 같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냥 문을 흔들어 봤대요. 근데 문이 약간 옛날식 문이라서 그런가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거 여차저차 하면 확 밀면 열릴 것 같은데 확 밀었는데 열리더래요. 가게 문이 열리는데 내부는 어두컴컴해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가게를 한번 들어가서 둘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안에서 뭔가를 봤대요. 그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 노란색 끈 아세요? 접근 금지 폴리끈. 이게 부엌 쪽에 쳐져 있는 거예요. 바하고 방에. 폴리스 라인이? 네, 폴리스 라인. 이게 왜 쳐져 있는?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여기 쳐져 있어? 여기 입구도 아니고 왜 이쪽만 쳐져 있는지. 이거는 도대체 뭐지? 가게 안에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거냐고. 무서워서 나가려는데 방 쪽에 불빛 같은 게 보였대요. 방 쪽에 불빛 같은 게 너무 희미하게 보이니까 가봤대요. 내가 여기 전투를 벌인 장소니까. 아니 저기 사람이 있는가 보다 무섭지만 용기를 냈대요. 방 쪽을 들어가 봤는데 그걸 보곤 혼비백산해서 너무 무서워서 돌비가 그대로 도망쳐서 나왔대요. 미친 듯이 혼비백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밥상 아시죠? 옛날 큰 제사상처럼 과일하고 떡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자로 적혀있는 수십 장의 지방이 달려있어요. 지방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초도 수십 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다. 왜 제사 지방이 수십 개가 있고 왜 양초가 이렇게 많은지 불 켜져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뛰어나오면서 중간에 컵 올려져 있는 것도 깨트리고 문이 좀 깨졌나 봐요. 예. 네, 막 문을 차고 나왔으니까요.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섬주섬 준비하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지만 일단 받았대요. 예? 혹시 은주원이 단걸 돌비냐? 네 옛날에 메모지 받은 거 보고 전화한 거다. 그렇게 말하시니까 누구시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쪽 여기 가게 오지 않았냐? 이 말을 하길래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함부로 무단 침입했고 비품 같은 거 깼으니까 이거 엿됐다. 큰일 났다. 나 고소 먹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온 거 맞구만. 내가 어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죠. 그저께도 오지 말라고 했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당신 여기서 뭐 본 거 있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이 일하는 여자다. 몇 번 봤을 거 아니냐. 내가 여기 분명 오지 말라고 했지. 내 말 안 들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쏘아대니까 너무 무서운 거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 누나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술도 생각나고 정말 죄송하다. 변상할 거 있으면 변상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묻지 않았냐고. 내가 오지 말라고 너 했지. 내가 일전한 담배랑 껌도 주지 않았냐. 그것도 시키는 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니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대요. 너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은주 언니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여기 오지 마라.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지 마라. 여기 본 거 잊어라. 나 다시 말 안 하는데 계속 두서없는 무서운 말을 하니까 여기 오지 마. 그러면서 끊어버렸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2달 동안 여기에서 꿈을 꾼 건가.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또 내가 본 게 있잖아요. 왜 이런 지방과 양초가 이렇게 많은지. 수십 개의 제사 지방은 뭐고 초는 뭐고 왜 바에서 저런 걸 피워놓고 있는지 내가 설마 저런 데서 관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이후부터 돌비라는 친구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병명 진단이니까 발기부전 진단은 받았대요. 병원에서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진단은 받았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님 이게. 그런데 성병이 없어요. 근데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은 없어요. 심리적 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부부 생활이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신혼이니까.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와이프도 점점 스트레스도 쌓이기 시작했나 봐요. 한국에 올 때마다 이러니까. 무려 1년이 걸렸대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당연히 부부는 금이 가겠죠. 이게 정말 크더라고요. 1년이면요. 결국에 합의 이혼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는 찰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저기 바에서 시작이 된 거 맞잖아요. 사실. 그때 사촌이자 제 후배인 이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걸 고백을 했대요. 제 후배한테는요. 제 후배가 이걸 듣더니 형 이거 큰일인데. 근데 얘도 또 담이 좀 센 친구예요. 제 후배도요. 예. 형 나랑 저기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래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오늘 가보자. 형 가보자 해서 얘 갔대요. 그러고 시간이 흘렀는데 바에 가봤는데 간판불은 꺼져 있어요. 아직 시간이 바가 열릴 시간이 아닌가 그런가? 7, 8시였대요 그때가. 혹시 몰라서 주변 가게에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물어봤대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근처 편의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가지 말라고. 저기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라. 이거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무성하긴 하다. 나도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들은 거다. 나도 잘 모르는데 저기 가지 마라. 이 편의점 사장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게는 항상 지 꼴리는 대로 문 여는 데다. 어여쁜 여직원 2-3명 있는 거 나도 오다가 다 봤다. 가지 마라. 아니 가게가 매일 열어야지 맨날 지 꼴리는 대로 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돌비랑 제 후배가 들으니 사촌 형제가 동시에 들으니 궁금하잖아요. 또 가지 말라고 하고. 용문도 모른 채로 돌비 형은 발기부전 진단이 나오고 이혼까지 가게 생겼는데 사실 억울하잖아요. 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써서 한번 알아봤대요. 흥신소를 통해서. 예. 그렇게 알아보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드디어 이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제 후배와 돌비가 드는 걸 그대로 제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흥신소가 일단 먼저 두서없이 앉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건 의뢰비가 600만 원이었대요. 예. 근데 2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흥신소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돌비님. 그냥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200을 돌려주는 거래요. 이걸 알아보는 단계에서 정말 사실 너무 쉬웠대요. 사실 이게 이틀 만에 알게 됐는데 좀 시간을 끈 것도 있다. 내가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본 게 있대요. 그 흥신소 사장이. 이걸 알아보는 단계에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한때 저기서 바텐더 운전 역할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돌비하고 제 후배가 들었을 때 가게에서 일하는데 왜 운전을 해요? 맞잖아요. 네. 사실 여기 출장 같은 것도 가긴 간다, 이 여성들이. 그럼 출장을 가게 되면 운전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일하는 직원이 그 운전을 하는 애였다, 한때. 근데 저기 알바를 하면서 그때 당시 시급이 6,000원인가 5,000원이었대요, 돌비님. 네.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3만 원을 줬대요. 엄청 많이 줬죠. 예. 조건은 절대 이걸 보고 알고도 모른 척 비밀서약 같은 것도 했대요. 그냥 너는 운전만 해라. 그런데 그 직원이 흥신소 사장한테 말하길 일단 은주라는 바텐더 여성은요 선녀무당이었대요. 은주라는 바텐더 선녀무당이었대요. 예. 외모도 엄청 아름다운 무당이었대요. 오. 뭘 모시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선녀무당은 확실했대요. 그런데 이 선녀무당이 역할이라고 치면요 여러 개가 있대요. 예? 신발이 좀 오를 때요 길을 누를 때는 오한이 온대요. 정말 몸몸이 쑤신. 그리고 이거 무속인 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오한이 오면요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나오는 것 같대요. 오. 설사하고 머리 아프고 오한이 오고 그런 증상이래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 선녀무당 은주라는 사람은요 오한이 올 때 이걸 낳는 방법이 남자한테 전기를 받거나 산속에 가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바도 운전대 친구가 자기도 한때 이 바텐더 누나가 너무 예뻐서 아니 나도 전기 잘 달래줄 수 있는데 막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너무 예쁘니까 이 누나들이랑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읽은 은주 바텐더와 다른 여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야 너는 절대 우리 탐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정말 죽어. 우리가 시급 많이 주잖아. 돈만 번다 생각하고 욕구 참아라. 얘 알았지? 경고를 받았대요. 그럼 돌비가 여기서 궁금한 거 아니 그럼 어찌됐든 불법 성매매지 않느냐 출장. 근데 여기서 친구가 말하길 근데 가는 데가요 좀 이상해요. 하니까 아니 보통 그런 데 가면 숙박업소나 뭐 집이나 이런 데 가는 거 맞죠? 그렇지. 아유 출장 성매매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도착하는 장소가요 무당집이에요. 뭘? 네 무당집이래요. 예를 들면 뭐 군산의 무당집, 인천의 무당집, 예. 부산의 무당집, 대구의 무당집. 저 시간 많이 받았지만 고생은 좀 많이 했다. 그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아니 물론 뭐 뒤에서 주는 돈도 쏠쏠했는데 아니 이상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예. 자 간추려서 저희가 알아봤을 때 말하자면 이 두 여성들은요 무당들끼리 그걸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림을 받은 남자들 있죠. 네. 네, 어떤 특정 여성들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상대로 이 선녀무당을 골라서 약간 성매매를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영업을 하자면 이 선녀무당들은 많은 돈을 받고 다른 정말 용한 무속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뒤에 이걸 알고 있거든요. 저 태국에서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선녀 무당 바텐더는 성매매 대상자가 바로 전국에 있는 용한 무당들을 상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간혹 가게의 문을 열고 손님이 아까 온 적이 있을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손님들이요 대부분 바라지 분들 아니면 무속인 분들이래요. 와.
예. 네, 그 손님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내가 무속인이면 그 은주라는 사람만과 그 여성을 만나서 이날 오시면 좋겠다. 성관계가요. 날짜하고 그게 정확해야 된대요. 그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상담을 바로 왔던 게 바라지하고 무당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가 바로 손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호였대요. 그런데 돌비는요. 우연히 거길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은주라는 사람이 당연히 무당이거나 바라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 또 나한테 예약하러 온 거구나. 우연히 들어온 건데 외모도 괜찮고 말 주변도 좋고 은주라는 바텐더가 좀 마음에 든 건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확실한 건 돌비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굉장히 비주얼이 좋아요. 제가 봐도. 그 바텐더가 뭐 대상을 골라서 얘 전기만 빨아먹었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이 흥신소에서 얘기하는 게 더 이상 깊이 알려고는 하지 마라.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무서운 게 몇몇 있어서 더 이상을 막 못 드리겠다. 그래서 돈을 일부 돌려드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흥신소가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렇게 이 고민을 다 듣고 제가 이 산이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요. 태국에서요. 제 친구들하고 산이가 우연히 그걸 들은 게 있어요. 네. 태국에도 많은 무속인분들 계시거든요. 그 무속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주는 여성들이 있어요. 전 들은 게 있어요. 가이드님한테. 그리고 실제 본 적도 그 라인 가게를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있구나. 아, 자기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선녀 무당들 중에서 전기를 좀 받아야 될 여성 무당들이 있다. 산이한테 저희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4명이서 저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산이가 웃으면서 다행이다. 대신에 너 결혼하면 안 된다. 돌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결혼하면 안 된다. 너 결혼하면 너 이거 계속 될 거라고. 발기부전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너 그냥 이렇게 살아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몸은 돌아오는데 결혼하면 너 절대로 또 이렇게 또 될 거다. 이렇게 산이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돌비 입장에서 너무 무섭잖아요. 아, 그럼 저 뭐 귀신 들린 거냐 뭐 이런 들린 거냐 물었는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귀접했다고 생각해. 귀접했다고 생각해라. 왜냐면 너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너 그냥 안 되니까 배우자한테 상처를 주기 싫으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끊고 이게 마감은 됐거든요. 그럼 폴리스라인은 뭐예요? 거기 안에 있던? 이게 돌비님 네.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드렸죠. 아, 예? 네,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네,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습니다.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돌비님께 좀 조사할 게 있다고 기억나시죠? 네. 알아볼 게 있다고 카톡 저희 했잖아요. 네. 네, 다 끝나갑니다. 야, 네. 진짜라. 야,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네. 아니, 저는 이게 태국에서 이걸 그 라인을 보고 전 기겁했어요. 아, 진짜 있구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구나. 이 나라에 비하면. 야. 네. 정말 놀랐어요. 아, 근데 이게 무속인분들 사이에서는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말을 한 적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인 여성 무당이, 선녀 무당이 들어오면 남자가 필요하다. 아, 근데 뭐 이거는 이상한 박수도 그렇고, 네. 뭐 남녀 다 공통적인 얘기긴 하겠죠. 예. 네. 근데 그 지방문이 진짜 반전이었어요. 지방에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네. 네. 초가 있었고 도대체 그건 뭐지 했는데 이후에 알게 된 건데, 예, 이게 진짜 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얌전히 또 기다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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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렉스인데 어떻게 딱 끄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얌전히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를 가장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바를 가장을 해서 이런 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넓네요. 예, 넓고 또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알고 또 있을 이야기일 것 같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또 얌전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